아들 셋 낳고 30년? 이제야 알았어요. 시골 어른들이 아들을 바라는 진짜 이유. 아들이 시골에서 시어른들의 일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들과 한 달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네요. 시골 어른들이 왜 그렇게 아들을 바라는지,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오늘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 사는 허영미입니다. 저희 시댁은 경상남도, 그 중에서도 아주 깊은 시골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대학교 CC로 만나 10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죠. 저는 서울이 고향이라 시댁과는 말투부터 생활 방식까지 정말 많이 달랐어요. 결혼 전부터 저는 딸을 꼭 낳고 싶었는데 남편은 시골 어른들이 아들을 바라신다며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이면 좋겠다고 늘 말했죠. 저희는 30살에 결혼해서 아이 계획은 조금 미뤘어요. 남편이 원했던 일이 있었고 저도 원했던 일이 있었고 저는 아이보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님은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병원은 가봤냐? 비 많은 거 아니냐? 내가 죽기 전에 너네 애기 볼 수 있겠냐?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얼굴만 보면 아들 타령을 하시는데 지치더라고요. 그 말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결국 저희는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다행히 금방 임신이 됐고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시부모님 태도가 달라졌어요. 임신했을 땐 저에게 설거지도 시키지 않으셨고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지으시면서도 저희는 항상 안 좋은 상품같이 없는 과일만 얻어먹었었는데 제일 예쁘고 크고 맛있는 과일만 먹으라고 저를 챙겨주셨고 조리원비도 대주시고 몸에 좋다는 한약도 챙겨주시며 우리 며느리 최고야. 아들이 최고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제가 아이를 낳고 연년생이라 항상 아이를 보고 있었고 아니면 임신 중이었고 그때는 시댁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을 때라 불편함 없이 힘듦 없이 불만 없이 그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딸을 꼭 낳고 싶었고 어머님께도 어머님 저는 딸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라고 수십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둘째가 두 돌쯤 저는 셋째를 임신했고 셋째가 생겼을 때 정말 간절히 바랬어요. 이번엔 꼭 딸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결과는 또 아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성별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남편도 많이 허탈해했고요. 시댁에 가서 그 얘기를 하자 시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너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좋다. 아들이 최고다. 그렇게 저는 아들 셋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나 배우던 남아선호 사상. 나는 그저 대를 잇기 위해. 딸은 시집 가면 끝이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렇구나만 생각했지. 왜 그런지는 이유를 몰랐거든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면서 시부모님의 말과 행동들이 조금씩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은 일남 삼녀 중 막내, 즉 시댁의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대구에 살면서도 남편은 주말마다 2시간 반 거리를 달려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댁에 가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시부모님 일을 도와요. 농번기에는 아이의 휴가까지 내고 며칠씩 내려가 있기도 했어요. 처음엔 효자네 싶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남편 친구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김해, 창원, 부산 사는 친구들 전부 주말이면 부모님 농사일 돕고 농번기엔 휴가 내고 일하러 갑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효심이 아니라 시골에서 아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아들을 원했던 이유를요. 집안의 일을 잇고 농사일을 거둘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이제 우리 아들들이 중고등학생이 됐어요. 키도 크고 힘도 세졌죠. 그때부터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갑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논밭일을 합니다. 집 나르고 감자 캐고 비닐 걷고
그 모습을 보고 시부모님은 역시 피는 못 속인다며 너무 뿌듯해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이미 힘든데 쉬는 날마다 시골에 내려가 어른들 일까지 해야 하니까 너무 지쳐 보여요. 다른 집 아이들은 쉬는 날이면 가족 여행도 가고 체험활동도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은 매주 농사일이에요. 사춘기가 되니까 당연히 불만이 쌓였죠. 왜 맨날 시골이냐고? 쉬고 싶다고? 둘째 아들이 투덜댔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도 쉬는 날은 주말밖에 없고 평일에는 학원 갔다가 늦게 오는데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주말마다 애들을 데리고 시골에 가냐고, 저 어린애들이 시골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보면 불쌍하지도 않냐고, 애들도 이제 사춘기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놀고 싶을 땐데 좀 내버려 두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정말 충격이었어요. 본인은 평일에 회사 가서 늦게까지 일하고 야근까지 하고 주말에는 시골에 간다고, 자기도 중학교 때부터 다 했던 일이라고, 자기는 중학교 때 학교 가기 전에 논에 약치고 학교를 갔다고요. 순간 저도 화가 나서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지금이 당신이 살던 때랑 같아? 당신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 애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더군요. 그렇게 일이 하기 싫으면 앞으로 학원비도 내주지 않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으라네요. 정말 기가 막혀서. 그러더니 한 달째 아들들과 말을 안 합니다. 시골 갈 때 아이들도 데려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수학여행을 갈 시기라 아들에게 용돈 좀 주라고 했더니 일도 안 도와주는 새끼 무슨 용돈이냐며 주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뒷 이야기가 충격이네요. 이번 주에 시골에 갔었으면 수학여행 간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 두둑히 챙겨주지 않았겠냐고요. 남편의 머릿속에 온통 시골 생각뿐인가 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공부하고 운동하고 쉬어야 할 나이인데요. 남편은 운동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공부보다 운동이 중요하다면서 매일 운동을 시켰어요. 저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인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체력을 키워서 농사일 시키려고 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지금 남편은 아들이 시골 일 돕지 않았다고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알겠어요. 시골 어른들이 왜 아들을 원했는지, 왜 그렇게 손자를 좋아했는지. 그건 사랑보다는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으면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이들이 힘드니까 주말에는 쉬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도 힘든 일, 본인도 주말에 시골에 다녀오면 힘들다고 꼼짝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서 시골에 다녀올 때 아이들이 고단해서 차에서 잠을 자면 본인은 운전하는데 아들들은 잠을 잤다고, 너네는 차에서 쉰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면허도 없는 아이들이 운전을 해야 할까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대를 잇고 농사일을 도와줄 남자가 필요했겠죠. 하지만 그 시대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이들의 삶을 존중해줘야 할 때인데 그걸 모르는 남편이 너무 야속합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줄 알고 어려운 줄 알면 아이들이 도시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시골에 있는 원동기, 트랙터를 운전했어요. 아무리 작동법이 쉽다고 해도 어른들에게도 위험한 일이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면허도 없는데 시골에서는 다 괜찮다며 아들에게 알려줍니다.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저 신기하고 재밌어서 따라타던 아이들이 지금은 농기계 쳐다도 보기 싫어합니다. 시아버지는 요즘 이런 농기계 보내들이 몇 명이나 될 줄 아냐며? 너희는 공짜로 농촌 체험 잘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는 요즘 매일 생각해요. 아들 셋 낳은 게 내 잘못인가?
내가 그때 딸을 낳았다면 조금 달랐을까? 하지만 결국 문제는 성별이 아니라 사고방식이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아이를 사람으로 봐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으로만 본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남편처럼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처럼 이건 아니야라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따뜻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